안녕하세요. 검달프 경제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있어 매우 충격적인 하루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2026년 2월 2일 꿈의 고지라 불리던 코스피 5천선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장중 패닉셀링과 함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며 투자자분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점, 5천선 붕괴의 서막, 공포가 지배한 시장의 아침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9시 12분 기억하시나요?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무려 101.74포인트나 급락한 5122.62로 출발하며 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5년 연간 상승률 73%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코스피 5,500 시대를 논하던 장밋빛 전망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낮 12시 31분 12초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급락하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프로그램 매도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하루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9,723억 원이라는 막대한 물량을 쏟아내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개인이 1조 원 넘게 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쏟아지는 매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 AI 거품론의 재점화와 반도체 대장주의 위기, 우리 증시를 지탱하던 반도체 대장주들도 오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실적 부진 발표가 기폭제가 되어 AI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AI 서버와 인프라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수익은 언제 제대로 나는 거냐는 의구심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이 여파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장 초반 이점 62% 하락한 15만 6,300원에 SK하이닉스는 3.85% 급락한 87만 4,000원에 거래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 리노공업과 한미반도체 등도 4%에서 5%대 약세를 보이며 힘든 하루를 보냈죠. 여기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무역 전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현대차 마이너스 5.30%와 LG 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4.44% 등 수출 주도형 기업들의 하락폭도 매우 컸습니다. 3.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뉴노멀이 된 고환율 외환 시장의 상황도 매우 엄중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돌파하며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점인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하게 됩니다. 코스피가 10% 올라도 환율이 10% 오르면 달러 기준 수익률은 0%가 되기 때문이죠. 특히 최근 환율 상승 요인의 약 70%가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해외 투자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자산의 58%인 77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고 서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도 300조 원 넘게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금이 지속적으로 달러로 바뀌어 나가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비 정부의 긴급 대응과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소집하고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4,307억 달러에 달하고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회사채와 시 피매입에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PCBO 프로그램 2.8조 원과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최대 60.9조 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를 진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5. 전문가들의 진단, 위기인가 기회인가?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로벌 아이, 비인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이번 사태를 장기 상승장 속에서 나타나는 건강한 숨고르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코로나19 때나 2022 연금리 인상기에도 10%부터 20%까지의 조정을 거친 뒤 지수는 다시 반등했다는 것이죠. 국내 전문가들도 한국 기업들의 이익 체력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2026년 코스피 상장사들의 전체 영업이익이 4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수는 5,000선을 내줬지만 이것이 추세적 하락이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5,000선 아래에서의 지수 움직임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 전략, 무엇을 사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는 모든 종목이 다 오르는 장세는 끝났습니다. 철저하게 실적과 정책에 기반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AI 인프라 확장에 실질적인 수혜주에 집중하세요. 삼성전기와 같이 고부가 가치 서버용 기판 FC, 대시 BGA,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 기업들이 유망합니다. 둘째, 밸류업 정책과 배당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대형 금융주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금융지주처럼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하락장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셋째,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 수주장고를 쌓아가는 방산과 조선 섹터도 긍정적입니다. 넷째,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갖춘 대형 바이오주에 관심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투매하기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우량한 자산을 선점하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000선 붕괴는 분명 아픈 일이지만 대한민국 증시가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검달프 경제연구소는 내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